저는 올해 105살입니다. 제 주변에는 의사도 있었고 약사도 있었고 평생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사신 분들을 떠올려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은 좋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흙을 만지던 손,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던 등 햇볕 아래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눈빛, 저는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지켜주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약이 필요하다고, 몸이 약해지면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물론 의학은 소중합니다. 저도 살면서 병원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90살이 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과 일찍 쓰러지는 사람의 차이는 체력이 아니라는 것을, 의지도 아니고 유전도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텃밭은 그 이유를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텃밭을 가꾸는 노인이 왜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그 이유를 105년의 삶 속에서 건져 올린 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이해한 것들입니다. 혹시 지금 나이 드는 것이 두렵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픈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노년을 걱정하는 자녀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건강은 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때로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박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80살이 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 건강을 걱정하며 헬스장 등록을 권했습니다. 러닝머신도 사주고 아침마다 걸으라고 신신당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한 달도 안 되어 그 모든 것을 그만뒀습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는 움직임은 인간을 지치게 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면서 걷는 것,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는지도 모르면서 운동하는 것, 그것은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박 선생이 이듬해 봄에 작은 텃밭을 하나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일거리로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선생, 비결이 뭡니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텃밭에 가면 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물을 줘야 하고, 내일은 잡초를 뽑아야 하고, 모레는 수확을 해야 합니다. 몸이 절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텃밭 일은 운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냅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팔을 뻗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모든 동작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횟수를 세지 않아도 됩니다. 지루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을 줘야 하는 식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작은 책임감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의지가 아니라 애정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운동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햇볕입니다. 텃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햇볕을 듭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비타민 D는 햇볕으로 만들어집니다. 뼈를 지키고 면역을 다스리고 우울감을 걷어내는데 햇볕만 한 것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을 처방전으로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텃밭은 매일 아침 무료로 줍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몸은 완벽한 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꾸준한 이유를 원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목적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몸을 쓰는 것, 그것이 어떤 헬스장보다 어떤 보약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깊이 몸을 살립니다. 텃밭은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50대였을 때 저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교수님, 인간은 무엇으로 삽니까? 저는 그때 책에서 배운 말들로 대답했습니다. 사랑, 진리, 의미, 그럴듯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05살이 된 지금 저는 그 질문에 훨씬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삽니다. 그것뿐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상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몸은 멀쩡한데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은 충분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더 괴롭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무력감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존재의 병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그것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최 여사라는 분인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던 75세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갔고 연락은 명절에나 오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밥도 대충 드시고 외출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집 앞 작은 공터에 텃밭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분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젯밤 비가 왔는지 확인하러, 새싹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러, 벌레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살피러 그 작은 식물들이 그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텃밭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텃밭은 나를 기다리는 생명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돌보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존재, 그 작은 생명들이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이유는 처방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텃밭은 그것을 해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저 당신이 와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진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람은 필요한 존재일 때 살아납니다.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추 한 포기에게 필요한 존재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준비하거나 일에 몰두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고통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한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어둔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제가 흙의 힘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90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걷다가 어느 집 앞 텃밭 옆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흙을 한 줌 집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감촉이 손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도 따뜻한, 거칠고도 부드러운 그 흙의 감촉.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흙 속에는 마이코박테리움 바카에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이 균이 피부나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오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우울증 치료제의 상당수가 바로 이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흙은 그것을 약 없이 부작용 없이 그냥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해냅니다. 저는 이것을 알았을 때 한참을 웃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달래던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처방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흙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능력으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나이로, 건강 상태로, 자식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로 평가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비교당하고 어디를 가도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마음이 닳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텃밭에 가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땅은 당신이 몇 살인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이면 그냥 자랍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단순한 공정함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또한 식물은 인간과 같은 리듬으로 삽니다. 봄에 태어나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지고 겨울에 쉽니다. 그 리듬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나의 노년이 쇠락이 아니라 가을임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임을 한 해를 완성하는 시간임을 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봄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을은 가을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말로 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흙 한 줌이, 자라나는 잎사귀 하나가 말없이
당신 곁에 있어주는 식물 하나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조용한 치유는 가장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직업을 잃고, 체력을 잃고, 친구를 잃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실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아프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저는 그 느낌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김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8에 남편을 잃고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한동안 딸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딸 내외는 친절했습니다. 먹을 것도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받기만 하는 삶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루에 10번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김 여사가 봄이 되자 딸의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니 낮은 화분 몇 개로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2달이 지나자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키운 채소를 다듬어서 딸 가족의 밥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집에도 한 봉지, 아래층에도 한 봉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토마토가 많이 익었어요. 가져가세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존재의 무게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신세지는 사람에서 베푸는 사람으로, 그 변화는 어떤 심리치료도 어떤 좋은 말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길러내고 그것을 타인에게 건네는 경험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칭찬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을 때 생깁니다. 텃밭은 또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현대의 노인들은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웃과는 말 한마디 나누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키운 채소 한 봉지는 그 모든 벽을 가볍게 넘습니다. 돈을 주고 사온 선물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은 더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다음날 또 텃밭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품위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품위는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품위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상추 한 포기, 내 정성으로 익힌 방울토마토 한 줌, 그것을 건네는 손에서 품위가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서서 진리를 이야기했고 삶의 의미를 탐구했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학생들과 함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철학에서 배운 것보다 105년의 삶에서 직접 겪으며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움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건강,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고치지 못하던 병들을 지금은 간단한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의료기술은 매년 새로운 경지에 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병원은 넘쳐나는데 마음이 건강한 노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명은 연장되었는데 삶의 의미는 오히려 짧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건강을 잘못 정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몸의 문제로만 보았습니다. 혈압이 정상이면 건강하고 혈당이 안정되면 건강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정 범위 안에 있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의 껍데기입니다. 건강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라고 저는 이 정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텃밭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돌봅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관계를 이어주는 것,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텃밭 하나가 그것을 해냅니다. 매일 아침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오늘날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을 쇠퇴의 시간으로 보고 의료비를 줄여야 하는 문제로 보고 사회가 부양해야 할 짐으로 보는 시각.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많이 잃어본 사람이 가장 깊이 감사할 줄 압니다. 가장 많이 아파본 사람이 가장 진실하게 위로할 줄 압니다. 가장 오래 살아본 사람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하게 삶의 본질을 압니다. 그 지혜가 꽃피우는 시간이 바로 노년입니다. 텃밭은 그 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연의 시간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삶입니다. 결과만이 삶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텃밭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물을 주는 그 손길 하나하나가, 새싹을 발견하는 그 눈빛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건강입니다. 약은 몸을 고칩니다. 하지만 텃밭은 사람을 고칩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마음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살아갈 이유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때로 흙 한 줌 안에, 씨앗 하나 안에, 그리고 내일 아침 텃밭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 작은 기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봄이 몇 번이나 더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슬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봄을 보았고 충분히 많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봄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삶은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무엇 때문에 눈을 뜨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건강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 창밖의 햇살, 어젯밤 심어둔 씨앗이 혹시 싹을 틔웠을까 하는 궁금함. 그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런 작은 것들이 가장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텃밭이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살아갈 목적을 만들어준다는 것,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렸던 품위와 관계를 되찾게 해준다는 것. 하지만 사실 이 4가지는 하나입니다. 텃밭은 당신을 다시 삶 속으로 데려다 줍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 속으로, 존재의 본질 속으로,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발견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텃밭을 가꿀 공간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분 하나면 됩니다. 창가에 놓을 수 있는 작은 화분 하나, 거기에 씨앗 하나,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텃밭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씨앗은 언제 심어도 자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읽었고 칸트도 읽었고 노자도 읽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은 모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5년을 살면서 가장 깊이 공감한 진리는 책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흙에서 왔습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시간에서 왔습니다. 싹이 트는 아침의 고요함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 따뜻한 순간에서 왔습니다. 삶의 가장 깊은 진리는 언제나 가장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부디 너무 멀리서 건강을 찾지 마십시오. 너무 비싼 곳에서 행복을 사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대단한 것에서 의미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흙 한 줌 안에, 물 한 컵 안에, 그리고 내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자라날 작은 씨앗 하나 안에, 그 안에 건강이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당신의 남은 삶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계속입니다. 매일 아침 흙을 만지고 씨앗에 물을 주고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반복 속에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이미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텃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